어제 시장에서 SK하이닉스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뭐 장중에 6%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5% 정도로 장을 마감했었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서 장 마감 이후에 저녁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 이슈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만약 한다면 이게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ADR이 뭔가를 봤더니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원래로 하면은 국내 주식은 본국에서 보관을 해서 해외에 유통시키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미국 증시에 갖다 꽂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에게 접근성, 우리가 모름지기 좀 가까워야지 투자도 하고 하는 법이니까 그런 흐름들도 있고 국내 증시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상장할 때 하나의 또 통로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미국 시장에 ADR을 발행해서 그쪽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또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판에서 노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증시 판에서 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법 규제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권시장 수준의 규제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날의 검,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뭐니 해도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미국 증시, 뭐 ADR에 뭐 상장돼 있어 이렇게 누구한테 알려주면 기업 밸류에이션을 왠지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밸류에이션이 크게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스톡 옵션이라고 기업들에게는 이제 임직원들이 포진돼 있는데 그들이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이거든요. 어쨌든 스톡 옵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인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뭐 코멘트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미국 빅테크 예를 들어서 AI 되겠고요, 클라우드 되겠고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SK하이닉스가 ADR 이렇게 발행이 된다면 미국 프리미엄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ADR 상장, 발행 이런 이슈를 보면 SK텔레콤, KT, 한국전력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일단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패소를 했고 포스코는 승소를 했고 쿠파는 소송 중이고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서 일단 외국 시장에 좀 타이트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있다 보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에 제출 자료를 좀 내야 되는 것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내무 이베일 그리고 회의록, 개발 문서 등등등 이런 거 정보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가다 보니까 혹여나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리스크는 이것도 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중국 공장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생산 거점 중에 한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노려보고 있고 중국도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 이제 ADR로 엮인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노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있다면 마이크론을 롱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숏 그리고 매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롱숏 전쟁에 따른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뭐니 해도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SK하이닉스가 ADR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발행을 한다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런 부분의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목표가가 92만 원이었는데 만에 하나 ADR을 발행하게 된다면 목표가 92만 원 생각보다 그 시점이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 밴드보다 상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 1천억 원으로 컨센은 14조 4천억 원 정도이니까 이를 상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장 전에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H200 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수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기양양하게 또 SNS에 자신의 이런 또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제 조건부예요. 근데 엔비디아 칩 대중 수출 허용에 대한 조건부 뭐냐면 국가 안보를 흔들리지 않을 거 그리고 25% 비용 지불할 거. 그런데 25%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실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상당 부분 괜찮은 칩을 중국에 수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은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세부 조율 중이고 디테일한 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AMD, 인텔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 또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과연 밤에 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안보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제조업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를 했습니다. AI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 위에도 있지만 H2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H20 저가 칩 아니고요. 뭐 블랙엘, 루빈은 아닙니다. 그 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H20이 이게 H가 호퍼거든요. 호퍼 기반. 그리고 이제 B100, 뭐 B200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이고 어쨌든 H200이니까 이제 호퍼 기반의 최고 성능 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블랙엘과 루빈 칩 전입니다. H20 대비해서는 지금 H20은 중국에서 갖다 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추론이 2배, AI 연상 관련한 훈련, 성능이 6배 이상 뛰어난 칩이니까 어쨌든 지금 예전에 이제 공급되던 칩보다는 훨씬 성능이 우수한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왕의 그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젠슨 왕은 이미 예전부터 중국의 자립을 도우면 안 된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칩 수출을 막게 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리그 속에서 더 발전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무서워야 된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동 이후에 5일 만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AI 칩 보내면 안 된다라는 강경파와 젠슨왕 엔비디아 CEO처럼 완화파 사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절충점을 찾지 않았냐 그런 분석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유리기판주가 오늘 긍정적인데 삼성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이슈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워낙 차세대 반도체 기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을 좀 노리는 흐름들이 있고 일단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중우 엠텍에 좀 투자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인데 시제품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과도 함께 조인트 벤처, JV 설립을 추진하면서 핵심 소재 유리 코어 생산을 위한 노력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주 오늘 튀는 이유 이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무라에서 내년에 HBM 그리고 D램, 낸드 이런 부분 동시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중 슈퍼 사이클이다 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메모리 시장 규모는 2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4,450억 달러 굉장한 규모인데 2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HBM 출하가 확대되고
기업용 저장 장치 이 SSD 수요도 2배 증가하면서 메모리 시장 규모를 더 키울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클린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클린룸이 뭐냐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시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클린룸 공장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만큼 먼지, 여타 불순물 들어가지 않게 반도체를 깨끗한 제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클린룸 이걸 하나 세우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기술력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쌉니다. 게다가 공장 건설하는 기간도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 클린룸이 부족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출하가 급격히 늘 가능성을 제한한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는 디램과 낸드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마진이 훨씬 이제 훌륭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사적인 고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내년도 디램, 낸드, HBM 3중 폭발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에 눈이 가잖아요. 오늘 아침 증권사 삼성전자를 또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KB증권이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국내 증권사 밴드를 보면 목표 주가가 16만 원 선이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최고 주가인데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디램 생산 능력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급 디램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강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만 들어도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가격이 최대 80% 인상이 이제 됐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대 빅테크를 제외한 다수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리면 올렸지. 4분기 영업이익도 19조 원으로 1년 사이에 200% 성장에 대한 가능성 지금 타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KB증권에서 분석하는 게 왜냐하면 2년간 HBM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대표적으로 HBM3 그리고 HBM3E 이런 제품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테스트에 대한 난항을 겪으면서 주가가 참 못 갔잖아요. 그래서 PBR 지금 1.5배인데 이것도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경쟁사 주가 대비해서 43%나 할인됐다라고 하면서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는 HBM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만에 하나 HBM 4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가치가 반영이 됐을 때 목표 주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단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면은 빅테크는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를 해죠. 스펙도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량도 증폭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충족할 수 있다라고 KB증권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자체 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너지 이런 부분을 좀 타진했던 구글, TPU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봤고 엔비디아 등 빅테크 검증 사이에서도 특이 사항이 없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이게 좀 순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KB증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재평가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16만 원 유지했으니까 앞서서 노무라 증권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까지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최근 이제 현대차, 기아, 현대차 그룹,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JP모건에서 마침 보고서를 내놨고 현대차와 결론적으로 기아 둘 다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주 환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기아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대차 36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15만 원인데 기아를 왜 더 좋게 보느냐 주주 환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개편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아는 배당소득 관련해서도 바로 실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자사주 매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인상에 대한 폭 이런 부분이 기아에 비해서는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중 확대는 맞는데 여기에서 좀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차 판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 있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입니다. 그러니까 차종 이런 부분으로 믹스되면서 이게 시장을 이끌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 차종에 대해서는 써놨습니다. 내년 관세 부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완화적이고 환율도 우호적이어가지고 영업이익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우리가 최근에 현대차가 이렇게 빵 뛰었던 이유는 로봇 테마를 달고 올라갔는데 이 JP모건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수익화는 앞으로 뭐 조금 더 이후에나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뭐 비중 확대 유지에 현대차, 기아 괜찮고 기아가 조금 더 주주 환원, 배당 여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해서 목표 주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어제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날이었어요. 어제 종가 보니까 21% 급등하면서 긴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그 바통을 이어서 어제 사실 이제 9%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도 장중에 9%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현재는 한 6% 뛰고 있던데.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준비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는 것이라고 흥국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증명이라도 한 듯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유럽 쪽에서 먹을거리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산업 촉진법 발의 임박했는데 이게 유럽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화해야 되잖아요. 첨단 산업 대표적으로 배터리 되겠고 반도체, 핵심 소재 이런 부분으로 그런데 생산 그쪽에 들어와서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들 가치를 좀 좋게 봐주는 그런 흐름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배터리 소재 가치를 높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10%를 올려 잡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상향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왜 준비됐다고 하면은 유럽의 헝가리 공장 이 부분이 이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 공장만 하더라도 그 자산 가치가 최소 4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 국내 양극재 기업 최초로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생산을 그 거처를 마련한 기업이 이미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유럽 산업 촉진법이 발의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좀 있겠다라는 게 흥국증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 수혜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중국산 이런 부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수요, 당연히 K 국산 이런 부분이 받아갈 수가 있고 유럽 내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지근거리니까 협상이 조금 더 강화될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4분기 영업이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ESS 양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판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잘 될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흥국증권 오늘의 주인공인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중 안에서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한 이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야기였는데요.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그동안 마스가 수혜주이진 않았는데 이제는 마스가 수혜주에 올라타면서 그 적정 가치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그 안에 나스코와 콘레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스코와는 군수 지원함 그리고 미 해군 군수 지원, 그러니까 군수 요게 좀 눈에 띄죠. 공동 입찰에 나섰다라는 거. 근데 콘레드 같은 경우에 미국 LNG 벙커링선, 쉽게 얘기해서 미국 배에 원유 갖다 주는 그런 느낌. 공동 진출 이런 흐름들이 앞서서 다른 조선소에서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봤고 이미 그 비고르 마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MRO의 강자거든요. 근데 사업 협력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RO 강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 향후에는 상선 되겠고요. 그리고 군수 지원함 이런 부분을 같이 건조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2건, 여기 1건 있기 때문에 미 조선사와 3건의 협력 이런 부분을 지금 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든든한 수혜주의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37,000원을 올려잡았으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관련한 건설주 봐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주택 관련해서 매수 시점이 이제 주택 주식 관련입니다.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코스피보다 상승률은 더 있더라고요. 연말에 추가 공급 대책도 기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하게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5극이라고 해서 5극은 이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얘기하고 3특 같은 경우에는 제주, 그리고 강원, 전북 얘기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개 거론하기도 했고요. 지방 우대 정책을 하겠다. 수도권에 너무 쏠린 것을 완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택에서도 중소형주를 좀 봐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탑픽 관련주는 GS건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소형 이런 부분 주택을 좀 보셔야 되는데 탑픽이 뭘까 고민하신다면 하나증권은 GS건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